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두 가지 강사의 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영어 강의, 아마 국어에도 막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영어 강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 강사의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재중반에서 수업할 때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당시 원장님이 대학교 때 막 럭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수학 강사이신데 수학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럭비를 잘하십니다. 축구를 잘하시고. 근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사파다. 사파. 사자라는 게 사기꾼의 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파다. 근데 정파도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파와 사파.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정파와 사파라는 말씀 하셨었는데 그냥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했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일단 사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본인이 왜 사파라고 하셨지? 근데 지나면서 그게 뭔지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파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하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하는 강사라는 거는 어머니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몸이 안 좋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아이들이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을 먹여야겠어. 이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거야. 라는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강사들 중에도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식으로 배워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 올바른 식으로 배워야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이 정파의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유기농 음식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막 그 좋은 음식 해준다고 막 먹으라고 하면 먹기 싫었던 그 기억 있으시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걸 알면 애가 아니죠. 그걸 알면 학생이 아닙니다. 그걸 알면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고 아이들은 그냥 입맛에 맞는 걸 따라간다고요. 그 입맛에 맞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파의 강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파 사파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이분법적인데 어느 강사든지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분법적으로 좀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강의하는 강사가 있어요. 영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어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 나는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만 충분하면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45개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45개를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중에서 30개밖에 못 풀어요. 그러면 내가 남은 15개 풀면 15개를 다 맞지는 않아도 일부만 맞더라도 점수는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속도를 높이는 건 거의 힘들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높이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일부만 보고라도 문제를 빠르게 잘 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하냐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읽을 다 못하러 다 읽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보나 하는 짓이야. 너희들은 그냥 핵심이 되는 내용만 뽑아서 읽으면 돼. 그럼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겠지?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여기가 핵심이 있는 부분이야. 그 부분만 읽고 판단해. 빈칸이 나오면 어디를 읽고 판단해. 이런 식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일부의 내용만 뽑아서 읽은 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드는 그런 강사들이 2번에 해당되는 강사들입니다. 이런 강사들 인기 많습니다. 돈은 이런 강사들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정파의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아,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야. 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글쓴이가 전달하는 정보를 흡수해야 돼. 너희들 생각해봐. 20곡을 할 때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문제 못 맞춰도 20곡에 가면 다 맞출 수 있잖아. 그건 정보가 쌓이는 거거든. 그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빈칸 추론이든 주제 문제든 다 전체를 다 읽을수록 정답률이 높아져.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했던 1번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하는 강사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영어 같은 경우는 정확한 해석, 순서대로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이거를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2번의 강사들은 가능한 적은 내용, 해석 방법도 필요 없어. 그냥 소설을 써서 상관없어. 단어 가지고 조합해. 너희들이 중요한 건 내 영어야, 컨텐트 월즈야. 전치사 이런 거 의미 없어. 그냥 컨텐트, 명사, 동사 중심으로만 가. 잘하겠죠. 사파로 가서도 꽤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강사들이 오히려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번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격상 2번의 길을 저는 잘 못 가요. 제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아이들한테 저는 가르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황이 덮쳐도 아이들이 그 시험에서 문제 안 생기는 방식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아이들이 해야 될 것도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길을 가겠는가? 배고프지만 1번의 길을 가겠는가? 2번의 길을 가서 배부르게 가겠는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이분법적인 게 아닙니다. 2번스러운 1번이 있을 수도 있고 1번스러운 2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나눠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조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내 수업을 따라오게 하면서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거를 가르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게 아닙니다. 제 강의에도 분명히 아이들이 원하는 것,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사실 예외 같은 거 생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제대로 적용되면 좋겠어. 근데 배웠는데 적용이 안 돼.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집에 와서 해봤더니 안 돼서 그 수업 끊었다고.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똑똑한 학생들이고 상위권인 경우가 많죠. 그런 학생들한테 그냥 한번 배우면 예외 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데 있어서 문제 안 생기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저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외 없다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 선생님 믿을 만하네, 따라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2번하고 1번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을 둘 것인가, 진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거 뭐 MBTI도 보면 막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MBTI가 욕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파와 사파가 있다면 정파 100%하고 사파 100%는 없어요. 다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잘 조화시키셔서 아이들한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 정파도 효율적이지 않고요. 100% 사파도 안 좋습니다. 섞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의하면서 고민 많으실 겁니다. 고민 많으셔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셔야 점점 큰 강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아이들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강사가 가장 뛰어난 강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강사예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의 과정에는 이제 설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의 그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즉 유기농 음식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그런 강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뛰어난 훌륭한 강사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유명한 스님들 강사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강사들하고 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뛰어난 강사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생각하기에 뛰어난 강사들은 정파의 속성이 많으신 분들이고 아이들은 좀 사파가 많은 선생님들 좋아해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사파 쪽 강사분들은 이론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이론을 하나씩 만드는데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자기 교재에 실을 때도 그 이론에 맞는 거 위주로 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그 강사들 옛날에 있었습니다. 야, 주제문은 첫 문장에 주제가 있으니까 첫 문장만 읽고 풀어라고 하면 첫 문장에 주제 없는 문제를 자기 교재에 실겠습니까? 아니죠. 첫 문장에 주제에 있는 것만 실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유도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똑똑한 아이들은 나중에 선생님 평가원 보니까 아닌데요?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게 이제 진짜 정답인 줄 알고 이렇게 가죠. 그런 학생들이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사파에 가까운 강사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제 강의를 보고 어떤 영향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항상 가치관에 그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이제 습관처럼 굳어서 계속 이 길을 가긴 하겠지만 선생님들,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아마 이 생각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게 생각 많이 교환을 해보시고요. 또 저와 얘기하고 싶으면 또 댓글이라든지 뭐 카페에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